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귀신이 나무를 좋아하나요? 나무랑 엮인 귀신 얘기들이 많던데 간패님들께서도 혹시 이거 관련해서 경험한 일이라든지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보문온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보문온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보문온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략 20년 전쯤 일이에요. 그때 대학생이던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집하고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나 시골집에 갔었는데 이 일도 방학을 하고 집에 갔을 때 경험한 일이고요. 시골집엔 바둑이 2마리에 저희 집 소속이 아닌 길고양이 몇 마리. 부모님은 길고양이들이 매일 오니까 밥그릇에 물그릇까지 마련해 두셨었어요. 잠만 집에서 안 자는 거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둑이들은 고양이들을 매일 보는데도 볼 때마다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바둑이들한테 맨날 보면 이제 그만 짖을 때도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시골집은 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들어간 뒤 다시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했어요. 그리고 갈아타야 하는 버스는 시간 단위로 다녔는데요. 거의 늘 막차나 아닌 막차 바로 전에 있는 그 차를 타고 들어갔었어요. 그날도 도착하니까 막차만 남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엔 그 정류장이라고 알려주는 표지판 하나만 딸랑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 꽃이 만개해서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차를 기다리면서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는데 피비린내 있잖아요. 비릿하면서 끈적거리는 듯한 그런 냄새. 쇠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더운 시기니까 이제 날씨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생각으로 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는데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는 계속 나고. 그런데 그때 멀찌감치 버스가 오는 게 보여요. 서둘러서 버스를 탔는데 또 버스 안에는 저뿐이더라고요. 전 내리는 문 바로 뒤에 앉아서 가는데 버스 기사님이 껌 좀 소리 내서 씹지 말라고 큰 소리로 짜증내듯이 그래요. 그런데 전 그때 껌을 씹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전 껌을 씹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상하다고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껌 씹을 때. 그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슬린다고 여전히 짜증 섞인 말투로. 그런데 그때 기사님이 난다는 그 소리 전 듣지 못했거든요. 들리지도 않고.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기사님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아까 나던 그 피비린내 같기도 하고 쇠냄새 비슷한 그 기분 나쁜 냄새가 계속 풍겨와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인가? 어디에 뭐가 묻었나? 전 걸어가면서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건가,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건가, 아님 뭘 밟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옷이랑 가방 냄새도 맡아보고 신발 밑창도 보고 했는데 그런 냄새가 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냄새는 계속 풍겨오고 전 집까지 냅다 달렸죠. 그게 기분도 기분이지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겁이 없는데 그땐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바둑이들이 절 보자마자 좋아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녀석들이 갑자기 막 짖는 거예요. 처음엔 고양이가 왔나 싶었는데 그렇게 짖다가 뭐에 놀란 것처럼 갑자기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머리만 내밀고 또 막 짖어요. 그 짖는 소리에 어머니랑 형까지 나왔는데 그때 하는 말이 고양이가 왔나 이러시고, 그런데 집엔 고양이도 없고 고양이라면 숨을 이유도 없는데 그때까지도 바둑이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제 쪽을 보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짖어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시고 아버지가 애들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야 바둑이들이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힘을 얻었는지 그제야 밖으로 나와서 막 뒷발질을 하면서 좀 전보다 더 격렬하게 짖어대더라고요. 시골에서 개 짖는 거야 허다한 일이니까 부모님이랑 형은 이제 짖다 말겠지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피곤할 텐데 어여 들어오라고 하고 먼저 들어갔고요. 전 바깥에서 씻고 들어가려고 마루에 앉아서 양말이랑 벗는데 개들이 대문 쪽을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바깥 세면정으로 가려고 일어나니까 다시 대문 쪽을 보고 짖기 시작하고, 그런데 짖는 방향이 대문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집 대문 바깥쪽으로, 그 옆에 있는 살구나무로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전 그때 확실히 뭔가를 봤어요. 검은 뭔가가 살구나무 쪽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이쯤 되니까 다시 무서워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 이상하고 기분 나쁜 냄새에 버스 기사의 알 수 없는 말에, 집에 오는 길에도 기분 나쁜 냄새가 난 거며, 집에 들어오니 바둑이들이 사납게 짖고 으르렁거리고, 거기에 바둑이들이 쳐다보는 쪽을 보니까 잠깐이지만 확실히 검은 형체가 보였던 거며, 그런데 대문 밖으로 나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누구냐고 몇 번 더 묻고, 그 소리에 형이 나와서 마루에 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형이 나오니까 그제야 저도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겁도 없어지고. 그리고 형이 나온 그쯤에서 바둑이들도 짖지 않고, 그런데 계속 살구나무 쪽을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고요. 전 씻는 동시에 그런 바둑이들을 보면서 버스 정류장부터 집에 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 중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만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이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아니면 형이 걱정이라도 할까 싶어서. 형은 그때 여객 사무실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차라든지 그런 업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버스나 마을로 그 들어오는 버스가 그 여객회사 버스였고요. 형은 제가 말한 기사님 인상착의를 듣더니 경씨 아저씨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까지 기억하는 게, 경씨 성이 특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흔하지 않은 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던 형은 뒷정리 대충 하고 들어오라고. 저도 다 씻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그때 바둑이들이 또 심하게 미친 듯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실 창문 열고는 바둑이들 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오늘따라 쟤들이 왜 저러냐면서. 그런데 말이죠, 전 그때 제가 본 것 때문에 그때부터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본 건 살구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검은 형체였어요. 고양이처럼 빠르게 올라가는데 사람 크기. 그런데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바로 거실로 뛰어들어갔고요. 그런 저 때문에 가족들은 놀라고, 그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던 여동생도 나오고, 다들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차마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뭔가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러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거죠. 해가 뜨고 잠은 글렀다 싶어서,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뜨잖아요. 날이 밝아도 5시쯤이었는데요. 그냥 씻고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씻으러 나가려는데 그때 바깥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막 화가 나신 목소리. 그래서 나가봤더니 누가 고양이를 죽여서 그 대문 옆 살구나무 아래에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밭일을 나가시면서 보시고는 몹쓸 짓이라고 막 화를 내신 거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고.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게, 거기 집들이라고 해봐야 근처에 몇 가구 없고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라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형이 그냥 산짐승이라든지 다른 짐승에게 당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면서 넘어갔는데요. 그건 이상한 일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점심쯤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제가 타고 들어온 막차 그 버스 기사님, 경씨 아저씨라는 분, 일 마치고 집에 귀가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버스를 차고에 놓고 자차를 끌고 귀가하는 길에 커브길에서 옆길로 빠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 시간엔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래서 형이 일 마치고 거기 갔다가 새벽에 올 것 같다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고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밤에 있었던 일하고 고양이가 죽은 거며 버스 기사님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불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싶어서 부모님하고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밤에 있었던 일. 근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카시아 나무? 그거 정류장 바로 뒤에? 그거 잘라내고 없는데? 거기서 여자 둘이 연달아 죽어서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거 잘라버렸어. 전 그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분명 제가 그때 정류장 뒤편에 있는 걸 봤었고, 그 나무는 어려서부터 늘 보던 나무인데
더군다나 꽃이 만개해서 향까지 맡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아니라고 해봐야. 근데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친한 그 동네 아주머니들 말로는 그 동네 아카시아 나무 자리가 예전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사람들을 칼로 죽인 자리라고요. 전 그 얘긴 그냥 카더라겠지 싶어요. 무슨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게 예의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란 그 나무에 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전부터 본 사람도 몇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피비린내까지 맡았다고요. 그리고 아무개 아저씨도 거기 지나오다가 잘나는 그 나무를 봤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술 취해서 넘어오다가 그런 거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한테 당신은 또 왜 그러냐고, 그게 그렇게 역정을 낼 일이냐고, 지금 애가 그럼 헛소리라도 한다는 거냐고 그러시고, 전 또 그만들 하시라고 말리느라 진땀 빼고,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데 피비린내를 맡았다는 얘기를 들을 땐 앞에 일본군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그냥 카더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전 그때 피비린내 맡은 얘기를 부모님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셔서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올라갈 때도 역전까지는 형차 타고 가라고, 형한테도 제가 한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인데 아버지가 살구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하세요. 그땐 형도 집에 있었는데 저희 보고 나와서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그냥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던지는 말투로 이 나무 버려야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는데 그런 제게 형은 그냥 눈만 살짝 찌푸리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 그렇게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고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본 걸 아버지도 보셨나 싶어서요. 아,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형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자리엔 아카시아 나무가 있던 그 어떤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날 그 살구나무를 벤 뒤에 태웠고, 아버지도 형도 어머니도 저도 그 뒤론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피비린내라든지 버스 기사님이라든지 검은 그림자라든지 그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 모두. 봄은 온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귀신들이 나무를 좋아하는 걸까요? 저도 어디선가 귀신이 나무에 잘 붙는다라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아버님은 왜 살구나무를 자른 걸까요? 혹시 아버님께서도 봄은 온다님이 본 그 검은 무언가를 보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인물화 같은 경우엔 살짝 오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고 난 뒤엔 더 멀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괴담은 괴담카페 회원이신 은붕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은붕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은붕어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붕어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10년 전쯤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은붕어님은 어릴 때부터 열대 관상어를 키웠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대문에 가면 열대어를 파는 수족관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그 옆에 골동품이나 여러 희한한 물건들을 파는 거리도 있어서 물건을 구경도 하고 열대어도 살 겸 그곳에 자주 갔었다고 해요. 은붕어님이 보내주신 그 사연이 시작된 그날도 은붕어님은 그곳에 가서 물고기도 보고 여러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걷고 있는데, 그런 은붕어님의 눈에 물건 하나가 훅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붕어님 시선을 멈추게 한 건 오래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다는데요. 그건 그냥 나무로 대충 깎아서 만든 것 같은 자줏빛 액자에 든 하얀 한복을 입고 단아하고 다소곳한 느낌으로 서 있는 젊은 여자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느낌을 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종이도 누렇고
두툼한 한지 비슷한 종이에 그려져 있고, 그림을 모르는 은부모님이 보기엔 적어도 100년은 더 된 것 같은, 상당히 오랜 세월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은부모님은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집 거실에 걸면 사이즈도 딱 맞고 분위기도 한결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한참을 보다가 그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왠지 비쌀 것 같은 생각에 그 생각을 그냥 접고 원래 사려고 한 관상어를 사기 위해서 수족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데요. 그런데 물고기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그 그림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바로 수족관에서 나와서 다시 그 그림이 있던 그 골목으로 갔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다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팔지도 않을 거다. 일단 가격이나 물어보자 하고 말이죠. 그림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림은 액자를 포함한 가격이 은붕어님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고, 그래서 은붕어님은 그 자리에서 쿨거래. 그 그림은 그날부터 은붕어님 그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생각에 원래 목적인 그 물고기 구입도 뒤로 하고 바로 집으로 갔다는데요. 집에 그림을 들고 들어가서 거실 TV 옆에 걸어두니까 역시 정확히 그림은 은붕어님 예상대로 길이도 폭도 정말 맞춤 제작을 한 것처럼 거실 TV 옆 공간에 딱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은붕어님은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그림을 한참 쳐다봤는데 그림 속 여인이 정말 보면 볼수록 참하고 단아하고 다소곳하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은붕어님은 이제 그림을 사길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보다가 자신이 잠이 드는 줄도 모르고 스르륵 잠이 들었다는데요. 그 그림 속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여인이 꿈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둘이 손잡고 꽃밭 뛰어다니고 강물 위에서 나무로 된 작은 배도 타고, 그런데 그 꿈은 마치 생시인 것 마냥 아주 선명했고 그 느낌이 전혀 조금도 꿈 같지 않았다는데요. 와, 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걸 경험하네 할 정도로 그 꿈이 생생해서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살짝 좀 뻘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그림 속 여인은 은붕어님이 잠을 잘 때면 어김없이 꿈속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은 날이 갈수록 19금 성인 버전으로 짙어졌다고 합니다. 은붕어님은 계속 그런 꿈을 꾸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자기 의지와도 상관없고 뭐 꿈이라는 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느낌이 불쾌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꿈을 꾸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잔 것 같지도 않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력도 쇠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온몸 관절이 쑤셔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그림을 걸어둔 뒤 그 키우던 물고기들도 죽기 시작했고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고기가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큰 종이고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 어종이라는데요. 진짜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 그런 어종인데 그게 서서히, 수질이 잘못된 거라면 한 번에 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마리씩 서서히. 그리고 끝내는 어항 속에 있던 6마리를 키웠는데 어항 속에 있던 그 6마리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은붕어님은 그때까지도 설마 그게 그림 때문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데요. 그렇겠죠. 뭐 그림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물고기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또 그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죽어나가더래요. 한 번에 다 죽진 않고. 그림을 걸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요. 은붕어님은 슈트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려고 동네 세탁소에 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 할머니가 이제 다리미질을 하고 계셨다는데 다리미질을 하다가 가게로 들어오는 은붕어님을 보고 이제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 뒤에 다시 하던 그 다리미질을 하는데 그게 다리미질을 하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번에는 은붕어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은붕어님은 세탁소 할머니와 아주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평소 이제 은붕어님이 세탁물이 많기도 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에휴 새끼네 새끼야. 그 말을 한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다리미질을 하고 무덤덤하게 은붕어님께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세탁소 할머니는 예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하면서 그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내림까지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당으로는 살기가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무당은 하지 않고 세탁소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데, 그래서인지 강한 그 귀가 강한 경우에는 그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붕어님에게 말을 한 게, 은붕어님한테 하얀 소복을 입은 새끼가 딱 달라붙어서 등 뒤에 엎혀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끼가 은붕어님 등 뒤에 엎혀있다고요. 딱 달라붙어서. 어디서 그런 몹쓸 걸 붙여왔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살짝 들고 시선을 은붕어님 어깨 너머로 두더니 어딜 째려봐 이러시더래요. 오. 그러고는 다시 눈을 돌려서 은붕어님을 쳐다봤다는데요. 은붕어님은 순간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던 할머니가 그거 그림이네 그림. 그거 죽은 동물 피로 그린 그림이야. 고양이네. 이 모가 불쌍한 고양이들을 죽여서 그림을 그렸네. 은붕어님이 얼마 전에 그림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산 얘기를 놀라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님 말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고양이를 죽인 뒤에 그 피를 섞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동물 키우는 거 있냐고 묻고요. 그래서 관상어를 키웠는데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게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등에 엎여있는 게 그 고양이 귀신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고양이는 불쌍하게 그림에 잡혀있는 거고 그림 속 그 몹쓸 귀신이야. 새끼. 그림 놈이 음탕해서 생긴 새끼. 할머니 말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주술을 알거나 뭐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림을 그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림을 그린 사람 그 마음 자체가 워낙 악하고 음흉하고 음탕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그림에 악한 게 깃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태운 뒤 꼭 흐르는 강물에 버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은붕어님은 액자도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버려야겠지요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그 액자까지도 태워서 같이 버리라고 했다고 하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림 사온 걸 모를 텐데 할머니가 그림 사온 걸 모를 텐데 그림 얘기를 하고, 은붕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할머니 말씀처럼 그림과 액자를 태운 뒤 그 재를 흐르는 강물에 가져가서 버리고 왔다는데요. 희한하죠? 그 뒤로는 꿈속에 더 이상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상어를 사려고 갔다가 뭐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림에 대해서 살짝 물어나 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때 그 그림을 산 그 골목에 갔었는데 그땐 그림을 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동대문 그 수족관에 갈 때마다 계속 그 골목에 갔었는데 그림을 판 사람은 그 이후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과 감사하는 생각, 긍정하는 생각을 하면 좋은 기운이 붙고 나쁜 생각은 나쁜 기운을 부른다는 말,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번 사연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임자 없는 어떤 물건을 집 안으로 가지고 온 뒤부터 혼자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니면 홀로 TV를 본다거나 할 때 분명 그곳에는 자신 혼자만 있는데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다라는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괴담은 괴담카페 회원이신 애교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애교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애교퀴님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애교퀴님이 영덕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근무를 하던 시절 경험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번 사연이 그 식상한 병원에서 경험한 원원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영덕에 있는
장사 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교퀴님은 기묘한 경험을 하기 전날 잠깐 바람이나 쐴 겸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장사 해수욕장에 갔다는데요. 그땐 해수욕장 비수기 시즌이라 사람들도 없고 조용해서 모든 것을 받아줄 것만 같은 바다와 시원하게 펼쳐진 모래사장에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 애교퀴님 눈앞에 작은 금속들이 보이더래요. 그 작고 예쁜 금속들의 정체는 500원짜리 동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몇 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가 뿌려놓은 듯한 모양새인데, 그때 그 금속의 정체가 500원짜리라는 동전이라는 걸 알았을 땐 그 작은 금속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쳤다고 해요. 빨리 와봐요. 여기 500원짜리 엄청 많아요. 이런 애교퀴님의 하늘이 내린 듯한 반가운 알림 목소리에 근처에서 서성이던 직원들은 와 진짜 하면서 신나게 달려왔고, 그렇게 달려온 그들은 그곳에서 모래를 막 파헤치며 동전을 줍기 시작하는데, 동전은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모래를 파헤치니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술 마시고 와서 뿌렸냐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서 싱글벙글 동전들을 줍는데,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동전들을 줍는 다른 직원들을 보면서 그런 거 줍지 마.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그렇게 떨어진 돈들은 함부로 줍는 거 아니래. 라고 말하는데, 그 직원은 진짜 그 말을 하면서 동전 하나 건드리지를 않았다는데요. 애교퀴님과 다른 직원들은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건 말건 그냥 신이 나서 싱글벙글하며 동전들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쾌청하고 밝은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날이 흐려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금방 사이에 바다 파도도 거세지더니 동전을 채취하던 그곳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니 더는 동전을 뽑아낼 수 없었던 애교퀴님과 직원들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주운 동전들이 꽤 됐었는데, 그 금액이 그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이나 짜장을 사 먹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동전을 줍지 말라는 그 직원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식사까지 마친 일행들은 남은 동전을 당시 직원 중 막내인 애교퀴님에게 모두 몰아주었고, 애교퀴님은 귀가한 뒤 그때 받은 동전을 동전 저금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애교퀴님은 직장 때문에 혼자 영덕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살던 집 구조 등 참고 자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애교퀴님 감사합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어서 떨어보겠습니다. 동전 저금통은 그림에서 보이는 화장대 위에 있었고요. 애교퀴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동전들을 저금통에 놓고 바닷가에서 놀다 와서 그런지 진짜 밀려드는 피곤함에 바로 그냥 정말 간단히 씻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이상한 누군가 방 안을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마치 맨발로 걸을 때 맨발이 방바닥과 붙었다 떨어질 때 나는 그런 것 같은 쩍쩍거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그냥 어렴풋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귓가에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들어왔다는데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그림에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일부러 내가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애교퀴님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애교퀴님은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슬며시 눈을 떠서 봤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가 싶더니 사라졌다고 하고요. 애교퀴님은 바로 일어나서 다시 현관문 잠금장치 확인하고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사람이 왔다 간 그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확인하고자 그 소리가 났던 곳을 맨발로 걸었는데, 애교퀴님이 맨발로 걸을 땐 그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혹시나 위층에서 난 소리가 아니냐, 혹은 옆방에서 난 소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애교퀴님이 살고 있던 곳은 4층 건물이었고 애교퀴님의 방은 4층 꼭대기에 하나만 있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은 늘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올라갈 수 없었고요. 애교퀴님은 그 뒤로 며칠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내고 방 전등은 물론 TV까지 켜놓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 쩍쩍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는 점점 애교퀴님 근처로 오더니 귀에 대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동전 가져갔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입원하려고 온 캄보디아 국적 환자분이 애교퀴님을 보더니 언니, 매우 무서워? 언니, 왜 같이 다녀?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언니, 남자 있다. 그리고 그 환자는 혹시 밖에서 주워온 돈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버리라고 했고 같이 바닷가에 간 다른 간호사까지 놀랐다고 하는데요. 애교퀴님은 그날 점심시간에 바로 집으로 간 뒤 저금통을 통째로 바닷가에 가져가서 동전을 주웠던 그 자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뒤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교퀴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고 여유가 생겨서 웃음을 보이면서 그 캄보디아 국적 환자에게 캄보디아에도 귀신이 많냐고 물었는데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언니, 귀신 많아. 여기에도 진짜. 나 여기 맨날 봐, 귀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가지런히 놓인 꽃이나 술병, 동전을 담아놓은 그릇 이런 것들을 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곳이 무슨 사연이 있는 곳인가 했었거든요. 지금 애교퀴님의 사연을 보니 임자 없는 물건 없고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